3장에서 상호라든지 상호나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분이 3장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주제로 잡은 것은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이름 빌려준 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안이 있으면 한번 볼게요. 갑은 유명 배우이자 갑입니다. 갑이.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유명 배우이자, 일단 배우를 한번 봅시다. 자신의 친구인, 근데 여기 갑이 배우가 아니네요. 갑은 유명 배우이자 자신의 친구인 누구? 홍길동. 홍길동의 배우인 것이죠. 갑은 홍길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유명하니까 너 이름 좀 사용하자. 알겠죠? 내 이름만 빌려갖고 양복점을 사용할게. 현빈 양복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양복점 사업하고 싶다 했더니 홍길동은 양복점 사업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지만 갑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요거죠.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래서 갑은 2017년 12월 1일 명동에 홍길동 양복점을 개업을 했네요, 이미. 이후 2017년 12월 15일 을과 갑 사이에 양복을 만들 필요한 직물납품 거래가 있었다. 누구하고? 을과 갑 사이에. 그 대금은 2018년 2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갑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 끊어지고 있죠? 이때 을은 홍길동에게 갑의 직물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홍길동은 자신이 홍길동 양복점의 영업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다. 홍길동은 관여한 바가 없대요. 직물의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름 빌려준 자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이름 빌려준 자가 자기는 그 이름 빌려줬지만 거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홍길동의 주장이 과연 가능할까? 홍길동은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명의대여자, 자기 이름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홍길동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홍길동 배우예요. 유명 배우예요. 갑인가요? 이름을 빌려서 홍길동 양복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름은 빌려줬죠. 갑이 차용자죠. 차용자가 또 누구랑 있죠? 뭐 을을 할까요? 을과 거래를 했다는 거죠. 명의대여. 이렇게 홍길동이 왔고 만약에 갑과 을이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을은 거래할 때 홍길동 양복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로 오인했습니까? 이 홍길동으로 오인한 거죠. 그럼 을은 바로 홍길동에게 이런 책임을 물어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홍길동이 뭐라 그럽니까? 나 거기 내가 그 양복점 하는데 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나 관여한 적 없어.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 홍길동의 주장하는 관여한 적 없어. 난 책임 못 져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말할 수 있냐? 그게 쟁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초안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례 문제도 이미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 좀 표현을 좀 쓸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서로 지금 야, 너 뭐 내? 그다음 내가 먹을게. 화토해서 그죠? 이렇게 내가 뭐 내놓을게. 뭐 이렇게 너가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서로 이미 더 다 알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시험도 어때요? 변호사 시험도 이미 상법 주제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 주제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낼 테니까 너 공부해라고 다 던져줬단 말이에요. 민법도 그렇고 다 던져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대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의대여자 책임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건데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명의대여자와 관련된 쟁점을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보면요. 시험 볼 때 그 시간대를 보면 변호사 시험 보면 진짜 공부가 되어서 내가 이미 아는 것을 쓰는 상황이 아니면은 절대로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내에. 이 학생이 공부를 아마 이만큼 되어 있을 것이다. 딱 이 주제를 던져주면 이걸 알고 쓰는데 잘 알고 쓰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가지고 시간이 안 빼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거죠. 아마 반 정도 쓰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뭐죠? 불합격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명의대여자와 관련돼서 나올 만한 주제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뭐 쟁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쟁점 주제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딱 적어놓는 거죠. 그렇죠? 책임.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는 첫 번째 의, 요건, 효과로 나눠진다. 똑같아요. 의, 요건, 효과다. 그래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뭐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뭐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 요건도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목차를 뭐 한다 했죠? 초안 목차를 잡는 거예요. 일단 쟁점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그 다음에 내용 가서는 의,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쟁점 정리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 내부에는 항상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나눠진다. 특히 요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외관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 존부시는 그죠? 똑같다 그랬죠? 외관 법리 표현지변 똑같습니다. 존부실. 그래서 존재해야 되고 외관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관이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외관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외관의 존재라는 것은 명의대여자가 영업하는 걸 말합니다. 명의대여자의 영업이요. 그 다음에 명의의 동일성이 요구되고 영업 외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여는 똑같아요. 명의대여자 허락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만약 그래서 외관이 부여죠. 외관의 부여는 허락 규칙 사유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해볼게요. 여기 명의대여자에서는 외관의 존재는요. 일단 명의가 동일해야 됩니다. 명의의 동일성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관이 동일해야 돼요. 영업 외관이 동일해야 돼요. 명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가 허락 있고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걸 말하느냐? 첫 번째는 이럴 때 우리가 검토할 게 뭐냐면 명의대여자가 과연 상인해야 되느냐? 그럼 명의대여자는 상인해야 되느냐 문제될 것이고 또 상인이냐 상행이냐 문제될 것이고 그렇죠. 명의의 동일성. 그 다음에 영업의 외관이 존재하느냐. 외관 알겠죠? 영업의 외관 존재하느냐. 그래야 그걸 믿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입니다. 일단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시적, 묵시적 허락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저겁니다. 명의대여와 그 다음에 명의대여를 허락한 것이죠. 허락을 철회하는 거. 근데 위법한 명의대여입니다. 위법한. 허락을 철회. 요건 제가 두 가지를 묶어놨어요. 이걸 또 목차를 하나 더 써서 또 이렇게 4개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한 주제니까 위법한 명의대여와 허락의 철회. 위법한 명의대여는 위법한 명의대여. 원래는 이 어떤 명의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법에 강행법규 규정되어 있는데 남에게
대열했다. 위협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를 허락했다가 그럼 다시 철회할 수 있느냐. 야, 내 이름 사용해. 3일 있다가 내 이름 진짜 사용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철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믿어야 됩니다. 신뢰. 신뢰라고 하는데 이 신뢰는 선의 무중과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인의 의미와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이렇게 명의대여자 책임지는데 이 책임의 성질과 범위예요. 책임지는 게 뭐냐?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누구랑?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요. 그래서 홍길동 그 다음에 뭐 갑, 그죠? 상대방이 을,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을에게 책임지는 거죠. 명의되어진 홍과 그 다음에 을이 책임지는데 이 책임이 뭐냐 이거죠. 이 책임은 홍과 갑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을에게 책임지는데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책임의 성질은 연대 책임이죠. 근데 이 책임 무슨 연대요? 부진정입니다. 부진정. 그래서 진정하고 부진정이 있는데 어쨌거나 부진정. 서로 다시 명의대여자, 명의차여자가 합의하에 행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이죠.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사용자 책임 문제 이런 걸 적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안 해결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쟁점 정리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배우인 홍길동은 양복점 개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 갑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 자, 이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안을 떠올리면서 이 쟁점을 쓸 때 이걸 쭉 연결해서 쓰지 말라 그랬죠? 이 정도에서 끊습니다. 딱딱딱 끊습니다. 배우인 홍길동은 양복점 개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 이름을 빌려준 거죠. 명의대여한 거네요. 갑은 홍길동이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을과 직물의 납품 거래가 있었다. 그냥 이름만 빌려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름을 빌려서 뭘 했어요? 영업을 했잖아요. 홍길동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을과 직물의 납품 거래가 있었다. 상대방은 이 양복점이 홍길동의 양복점으로 생각하는 건다. 이거죠. 그죠? 이때 을이 상대방이요. 그냥 갑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 직접 납품 물금 대금 청구하고자 할 때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거죠. 누가? 홍길동이가. 거절했죠? 이것이 타당한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있다. 알겠죠? 그래서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딱 나오면 되는 거죠. 이때 을이 홍길동에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지금 묻고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을이 묻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을이 홍길동에게 직접 납품 물금 대금 청구하자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써주면서 타당한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 요건을 검토해 봐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쓰면 돼요. 쟁점은 여기까지 쓰면 돼. 그런데 시간이 여러 개 있다면 이걸 하나 써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랬죠. 어떻게? 아래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해서 뭐 한다? 나는 사안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죠. 이 하나에 완전히 이제 채점자는 뿅 가는 거죠. 알겠죠? 채점자 완전 뿅 가는 거예요. 야, 이 학생 정말 뭐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런데 채점을 해보다 보면 여기에 막
복잡하게 아예 뭐 복잡하게 쓰거나 아니면 뭐 딱 한 줄 그냥 명의자의 책임을 검토해 본다. 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는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자가 마음이 굉장히 허합니다. 알겠죠? 너무 허해. 뭐 그래 좋아. 명의대여자 책임 묻는 거는 뭐 니나 나나 다 아는 건 좋은데 왜 묻는데? 이게 왜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되는 거지? 라는 게 그죠?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밥만 먹고 지금 반찬을 못 먹은 거랑 똑같이 지금 허전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물론 아주 급하면 그렇게 쓰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사안에서 한두 줄 뽑아서 왜 내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써야 되는지를 딱 써주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